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과탐과 관련해서 최상위권 계층의 지원의 어떤 흐름이나 문제나 뭐 이런 변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과탐에 대응되는 사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상위권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올해 정시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인문계열 최상위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인문계열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은 서울대 지원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연계열하고 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의대 지원자를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탐 조합이 반드시 원투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적어도 2016학년도까지 인문계열의 최상위권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은 서울대 지원자, 즉 서울대 사탐 조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 사탐 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상태에서 한 과목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을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는 계층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보이는 대로 한국사의 만점에 따르는 백분위가 95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미키 잘 알겠지만, 그리고 과탐하고 좀 달라서 사탐은 지금 보이는 대로 경제나 아니면 동아시아사를 제외하고는 뭐 67점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64에서 66 사이의 표준 점수를 최고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목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백분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사를 필수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사와 어떤 조합을 가질 거냐, 뭐 윤리와 사상을 가질 거냐, 생활과 윤리를 가질 거냐, 아니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갈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조를 가지는 과정에서 이 한국사의 그 최고점이 95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과목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합에서 다 만점을 받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정확하게 그런 구조를 볼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국사와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한국사와 사회문화의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개 조합을 그냥 단순 표점합으로 생각하면 63, 64, 그 다음에 63, 67이니까 127하고 130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거고,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백분위를 합쳤을 때 192랑 194라는 조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차피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95든 92든 93이든 별로 사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한국사를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다른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92가 나올 수도 있고 194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균 백분위로 치면 96이랑 9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균 백분위 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여기가 97이고 여기가 99라는 게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점수가 같다는 점수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평균 백분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 차이에 2점의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애들보다는 사회문화를 선택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생윤을 선택했다면 변표가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변표까지 다 본 상태에서 내가 생윤을 선택했다면 그만큼의 점수를 깎아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윤 점수와 연관시켜서 뭐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뭐 가장 좋은 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면 100이 나오는 거니까 만점을 받으면. 근데 표본 수가 그렇게 많을 거냐.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사와 경제를 할 수도 있고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사와 경제를 하게 되면 99가 나오고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하게 되면 100이 나오니까 이게 가장 뭐 수치상으로 가장 좋은 점수대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대 가는 점수가 나오느냐가 또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사의야,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가사의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자연계열에서 뭐 물천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선택해서 뭐 이렇게 서울대 조합을 물원을 선택하거나 물투를 선택해서 서울대 조합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국수형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 또는 인문계열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과연 서울대 조합이 점수가 얼만큼 나오느냐라는 것이 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뭐 그 표본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조합을 따져보는 것보다는 한국사 생윤이나 한국사 사문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런 조합에서 봤을 때 한국사 사문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있고, 반대로 한국사 생윤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서울대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서울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해마다 서울대 한국사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걸 이제 만점을 받는 애들이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내년에 한국사 절대평가를 가기 때문에 올해 한국사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다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14학년도처럼 100분위가 낮게 나올 가능성도 물론 존재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2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문계열 최상위권을 아까는 분명히 서울대 지원자라고 했지만 연고대 최상위학과 지원자도 인문계열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고대 최상위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서울대 조합이 아닌 친구들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조합인 친구들이 있고 서울대 조합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는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서울대 조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제2외국어 한문 중에서 한 과목을 가지고 이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조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연고대 최상위권과를 갈 때는 한국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사는 다 맞아도 95니까 100분위가 95니까 이 95라는 100분위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제2외국어 한 과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선택하는 아랍어와 기초 베트남어의 만점에 따르는 100분위가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99가 나왔고 이게 96이 나왔다라는 이 상황에서, 물론 전체 수험생은 아랍어가 더 많죠. 아랍어가 더 많아요. 아랍어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배가 넘는 상황에 이 인원이 아랍어 시험을 봤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사와 생윤과 기배를 본 애가 있어요. 이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과목을 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과목을 본 친구가 이걸 다 맞았어. 근데 그 상황이 되면 100분위가 95, 97, 96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 두 개로 들어가겠죠. 연대를 지원을 한다면. 그리고 한국사 사문 기배를 한 애가 있다면 95, 99, 96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문이랑 생윤을 조합을 갖고 있는, 나는 서울대는 별로 생각 없고 그러니까 그 연경만 가면 되는 애들이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97이고 이거는 지금 이게 90 뭐예요? 이게 99죠. 이게 99고 생윤이 97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99, 97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99, 96 아니면 97, 96으로 들어가니까 둘이 경쟁을 붙으면 당연히 얘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대체를 하더라도 이 기배를 선택한 친구들이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편차가 큰 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조합과 이 조합을 비교했을 때는 서울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불리처럼
사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 이상으로 보면 99, 96이고 97, 96이니까 여기서 자체에서 96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2점의 차이가 나니까 그게 당연히 변표로 그렇게 떨어질 테니까 문제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생륜과 사문을 합치면 196이라는, 그러니까 평균 100분이가 98이 나오면서 99랑 97 조합이 되기 때문에 얘네랑 얘네가 뭐 흔히 말하는 연경이나 고경에서 붙게 되면 그 상황 자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환산 점수를 돌렸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탐 탐구 과목 물론 온라인 배치표가 다 돌려줄 거예요. 다 돌려주겠지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최고점에 따른 변화가 생기는 거다. 물론 당연히 뭐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격차 줄겠죠. 근데 만점 부분 가까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서 고민을 할 때 여기까지도 고민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2016학년도 정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탐구 대체가 됐을 때 연대나 고대의 상위권 학과에서 탐구 대체가 됐을 때 기초 베트남어를 선택한 친구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나 해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하나 부탁을 하면 변표가 발표될 때까지 긴장감도 주지 말고 변표가 최종적으로 발표됐을 때 그 변표 값을 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자연계는 사실 그 문제가 조금 강하진 않은데 인문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점 변환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문계는 고대는 최고점 변환을 하고 연대는 최고점 변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학교가 반영 비율이 같기 때문에 연대에서 동점자가 고대에 와서 동점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뭐였었냐면 이 사탐 변표랑 제2외국어 변표가 다르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고대가 최고점 변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 확정돼서 발표된 건 없지만 그 모집 요강 상에나 뭐 입학처 전화를 해봤을 때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제2외국어랑 탐구, 사탐의 변표가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연대 동점자가 고대에 와도 동점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고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됐을 때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원자의 흐름을 보면서 움직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가군에 서울대 쓰더라도 나군에 연고대 써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